아니, 친구가 여자친구랑 연락 문제로 싸운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대학 동기랑 술 마시다가 들었는데 여자친구랑 아직도 연락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 친구 장가는 가야 되니까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하게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이폰만 딱 들고 와서 딱 가지고 와서 따라 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여자친구한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정성스럽고 공들여서 작성한 문자가 자동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들이 바로 제가 자동화를 해둔 단축어로 도착한 아침 안부 문자예요. 어떤 것도 더 노력한 것 없이 한 번만 구성을 해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공들여서 졸린 와중에도 보냈다는 인상을 주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획을 세워봅시다. 아침 안부 문자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호칭과 함께 친근한 인사말. 예를 들면 희승아 일어났어? 같은 도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 인사에 저는 비가 올지 안 올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강수 확률에 따라서 우산을 챙기라고 하거나 혹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교차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옷차림에 대한 힌트까지 주면 정말로 상냥한 문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인사. 출근 준비 잘하고 이따가 연락하자? 이런 내용이면 되겠죠? 크게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아침 안부 문자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조건을 추가할게요. 바로 이 문자를 언제 자동으로 보낼지 정해야 하는데요. 저는 직장인 기준으로 주말과 법정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까지도 보내지 않는 걸로, 이걸 제외한 진짜로 출근을 하는 날만 보내는 것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 번만 만들어두면 아예 열어볼 필요도 없겠죠? 자, 아이폰에서 단축어를 실행해줍니다. 아래 자동화를 눌러주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개인용 자동화 생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실행되는 단축어인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수면을 눌러서 기상할 때로 설정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맞춰놓은 그 모닝콜 시간이랑 진짜로 실제 일어나는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꼼지락대다가 저는 거의 지각 직전에 일어나고 그러는 게 일상인데, 이런 디테일까지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매번 아침에 문자가 7시에 고정으로 온다. 이거는 의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기상할 때로 설정을 해두면 모닝콜이 울릴 때 우리가 스누즈, 즉 다시 알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기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닝콜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눌러야 기상으로 판단하고 그때 이 단축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다른 시간으로 진짜 나의 기상 시간에 맞게 자연스럽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폰 알림은 평일이라 그대로 울리는데 오늘 내가 연차를 쓴 날인 거죠. 그럴 때는 아주 침착하게 스누즈를 한 상태에서 단축어 비활성화를 눌러주고 알람을 끌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방어 장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꼭 기상할 때로 설정하세요. 자, 이제부터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을 통해서 목록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첫인사로 했을 법한 그런 말들을 마구잡이로 추가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굳이 달라 보이기 위해서 막 새로운 단어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서만 바꿔도 되고, 저는 일부러 오타를 내기도 했고요. 이름에 성을 붙이거나 빼거나 그런 식으로 가급적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호칭과 한 줄 인사 정도로 목록을 완성해주세요. 다음에는 검색창에서 목록에서 항목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작성한 목록이 첫 번째 변수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두고 목록에서 무엇을 가지고 올지 첫 번째 항목이 아니라 무작위 항목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적은 이 수많은 인사말 중에서 매일매일 랜덤하게 하나의 인사말을 선택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검색창에서 변수 설정을 추가해 줄게요. 변수의 이름을 정의하는 동작인데요. 자동으로 앞에서 작성한 목록의 항목은 선택이 됐을 거고 이름은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첫인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친근한 인사말은 끝! 이번에는 검색해서 현재 날씨 가져오기를 추가합니다.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롱디 커플의 경우는 여기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위치를 지정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계산을 추가해주세요. 왜냐하면 강수 확률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백분율이 아니라 소수점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오늘 강수 확률이 0.75래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75%래 이렇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앞에 기상 상태를 누르고 강수 확률을 선택합니다. 수식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바꿔주시고요. 숫자 100을 써주면 이제 백분율 숫자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다시 변수 설정을 추가해주세요. 자동으로 계산 결과가 선택이 됐을 거고요. 변수 이름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강수 확률 백분율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강수 확률에 따라서 다른 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조건문을 추가합니다. 변수는 앞에서 우리가 정한 강수 확률 백분율로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조건에서는 다음보다 큼을 선택을 하시고요. 숫자에 5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51부터 이 조건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목록을 추가합니다. 조건문 아래쪽으로 한 단계 들어가서 위치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앞에 인사말을 한 것처럼 비 올 것 같은 날 할 말들을 마구마구 적어줍니다. 우산 챙겨라, 꼭 챙겨라, 비 오려나? 비 오면 어떠지? 비 오나 봐. 잘 아시죠?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처럼 목록에서 항목 가져오기를 추가하시고 역시나 무작위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똑같이 위 목록 중에 아무거나 매일매일 다르게 비 올 때 문구를 선택을 하겠죠. 그 아래 보면 조건문에 자동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안으로 맑을 때 목록을 넣어주면 돼요. 목록을 검색해서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위쪽 조건문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치 이동은 그냥 꾹 누르고 이동하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목록을 눌러서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제 다들 아시죠? 여기서는 맑은 날 메시지를 마구마구 써줍니다. 다음으로 목록에서 항목 가져오기를 추가해주시고 무작위 항목으로 조건을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설정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조건문 종료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조건문의 결과값이 선택이 됐을 거고 이름은 강수 확률 메시지로 설정을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습니다. 뒤에는 더 쉬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교차는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난 시간이 아침일 테니까 그냥 현재 기온 그리고 오늘의 최고 기온을 알려주는 식으로 구성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온 기상상태 기온 정보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가지고 와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숫자 뒤에 섭씨를 나타내는 특수 문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온도 보낼 때 문자에서 이걸 특수 문자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작업만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간단한 반올림 계산으로 소수점을 없애줄 거예요. 검색에서 반올림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반올림할 변수를 지워주고 변수 중에 기상 상태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상 상태를 또 누르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온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완성! 기온을 가지고 와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 다음은 이제 익숙하시죠?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변수 설정을 추가해 주시고요. 반올림한 숫자를 현재 기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최고 기온도 완전히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이제 현재 온도와 최고 온도를 1의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변수에 저장까지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1급차가 몇 도 이상일 때 혹은 이하일 때 이렇게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서 본 그 강수 확률 조건문 응용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출근 잘하라는 끝인사를 하면 돼요. 이건 첫인사랑 동일합니다. 목록 추가해 주시고요. 똑같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뭐 일부러 오타도 섞고 크크크도 3개였다 2개였다 뭐 섞어보기도 하고 내용도 출근하기 싫다 힘내보자 이따 연락할게 뭐 등등 그냥 내가 할 만한 말들이라면 다 적어주세요. 다 됐다면 아래쪽에 똑같이 목록에서 항목 가져오기를 추가하시고요. 무작위 항목으로 역시 동일하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설정 추가해서 이번에는 끝인사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이제 아침 안부 문자에 들어갈 변수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전달할 문자를 작성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의 단축어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해주는 일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한 번만 해두면 앞으로가 계속 편합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에서 우리가 쓸 변수들 설정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 문자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서 메시지 보내기를 추가해 주세요. 받는 사람에는 뭐 당연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뒤쪽 메시지 내용에 가장 최근 변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될 텐데요. 눌러서 변수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메시지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우리가 설정해둔 첫인사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강수 확률을 이야기해줘야겠죠? 오늘 비올 확률이 까지는 문자로 쓰시고요. 뒤에는 변수, 강수 확률 백분율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래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강수 확률까지 알려줬죠. 그리고 뒤에 우리는 강수 확률에 따라서 정해둔 문구가 있잖아요. 강수 확률 메시지 변수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온도. 지금은 문자 입력하고 변수, 현재 온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문자로 도인데 낮에는 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변수, 최고 온도 넣어줍니다. 그 뒤에 도까지 간다니까 옷 잘 챙겨 입어. 여기까지 입력하면 옷차림에 참고할 수 있는 현재 온도 그리고 최고 온도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끝인사까지 넣어주면 진짜 끝! 그런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일단 바꾸고요.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띄어쓰기는 자연스러운지 평소 본인 말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수정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말에 아침 기상 문자를 안 보내거나 늦게 보내는 건 큰 상관이 없죠. 출근을 안 하는데 늦게 일어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일에만 이 단축어를 작동하게 하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 앱에 들어가서 수면 항목을 누르고 전체 일정 편집 메뉴를 누른 뒤에 평일만 활성화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 공휴일 정보는 아이폰도 알고 있는데 대체 공휴일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직장인이 대체 공휴일을 깜빡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장 들통나는 거예요. 개인이 구글 캘린더로 대체 공휴일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믿음직하고 또 책임감 있게 대체 공휴일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네이버 되겠습니다. 우리는 네이버를 이용해서 대체 공휴일에는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네이버 캘린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 쓰고 계셨다면 좀 귀찮더라도 보안상 사용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네이버 앱에서 왼쪽 상단 메뉴를 열고 오른쪽에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세요. 내 정보 보안 기능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요. 내리다 보면 2단계 인증의 관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미 저는 2단계 인증을 위한 기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기기 등록을 현재 접속한 기기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가 핵심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생성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네이버 로그인 정보를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 네이버에서 한 번에 모든 외부 접속을 중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종류는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니까 아이폰 선택해 주시고요. 생성하기를 눌러서 아래 뜨는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확인 못 하거든요. 지금 어디 적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네이버 캘린더 앱을 설치해 주세요. 이런 말 하면 네이버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이버 캘린더 앱은 지금 하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지워도 되니까 일단은 설치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고 왼쪽 상단 메뉴를 불러옵니다. 여기에 구독 캘린더 항목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라별 휴일 캘린더를 눌러서 홀리데이 인 코리아를 구독해줍니다. 그리고 날짜를 2022년 10월 10일, 이미 지났지만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에 표시가 된다면 이제 네이버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 캘린더 지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위젯으로 네이버 캘린더를 쓰시면 진짜 편해요. 제가 딱 한 달 달력에 공휴일 표시만 되는 위젯이 필요했는데 네이버 캘린더 위젯이 이 기준에 가장 잘 맞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아이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캘린더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정 추가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네이버를 추가를 할 건데 옵션에 없죠? 괜찮습니다. 기타를 눌러주세요. 아래 메뉴에 보면 칼 DAV 계정 추가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대로 쓰시면 됩니다. 주의할 게 여기 있는 암호는 로그인 암호가 아니라 아까 네이버에서 발급받은 그 어플리케이션 암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아이폰의 캘린더에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 캘린더 메뉴를 누르면 네이버라고 제가 설정한 계정의 달력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지우고 우리가 필요했던 홀리데이 인 코리아를 선택해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제 달력에 한국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아까 작성하던 단축어로 다시 돌아갈게요. 검색창에 예정된 이벤트 가져오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단축어 최상단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이벤트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캘린더가 아니라 홀리데이 인 코리아를 선택해주세요. 여기는 다른 개인 일정 없이 오직 공휴일만 있는 캘린더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이벤트 가져오기 선택되어 있는 대로 두고 아래쪽 세부 메뉴를 열어서 오늘에 해당하는 예정된 이벤트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조건문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추가한 조건문의 위치가 예정된 이벤트 가져오기 바로 아래 위치하도록 이동해줍니다. 조건문의 입력란은 예정된 이벤트가 되어야겠죠? 조건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통해서 이 단축어 중단을 넣어주세요. 위치는 조건문 바로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조건문은 네이버에서 오늘 날짜로 입력해둔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어가 중단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어서 우리가 입력해둔 문자 작성 단축어를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끝!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응용은 여러분의 실제 사정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 간에 할 수 있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메시지 구성에 랜덤 요소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주말 버전을 따로 만들어 둘 수도 있고요. 연락 안 해서 자주 다툰다고는 하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부 문자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제 시간에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테니까 싸울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모두들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야, 보낸 거 써봤어? 미쳤지? 그래, 싸우지 마. 뭐? 술자리용을 하나 더 야, 너 술 사라. 알았어, 내가 만들어 볼게. 에이씨.